안녕하세요. 북튜버 신유아입니다. 네, 오늘은 책을 하나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해요. 바로 소개해드릴 책은요, 요 책이에요. 유대인 엄마의 부자 수업. 저는 아직 미혼이에요. 결혼을 아직 안 한 미혼인데, 나중에 아이를 출산을 했을 때, 양육을 할 때, 이 책이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럼 유대인 엄마의 부자 수업, 이 책에 어떤 내용이 수록되어 있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낭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유대인 엄마의 부자 수업. 지은이 라삐마마 여정민. 핀란드와 스코틀랜드 이름만 들어도 가슴 설레는 두 나라에서 공부하고 운 좋게 일도 했다. 영국 유학 중에 만난 남편과 결혼 후 5아이의 엄마가 되었다. 산타가 사는 하얀 세상 핀란드에서 교환학생으로 대학 4년을, J.K. 롤링이 해리포터를 집필했던 엘러펀트 하우스 카페가 있는 스코틀랜드의 수도 에든버러 예술대학에서 석사를, 글래스고의 세계 최대 엔지니어링 글로벌 기업 제이콥스에서 일했다. 둘째 출산 전까지 만삭의 몸으로 매일 2시간씩 출퇴근 기차 여행을 하며 몸은 무거웠지만 마음은 날아갈 듯했다. 꿈, 자유, 진리 등의 추상적인 것에 심취하여 책과 명상에 빠져 있다가 결혼을 하고 엄마가 되었다. 지극히 평범한 삶의 갑작스레 찾아온 고난, 바닥의 끝은 어디일까를 날마다 생각했다. 살아내기 위해, 그리고 살려내기 위해 처절하게 공부했다. 배우니 생각이 바뀌고 의식이 성장하니 만나는 사람들이 달라졌다. 그리고 현재는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 감수자 조우석. 네. 인기 북튜브 채널 책추남TV를 운영하는 북튜버, 네, 책추남님 제가 참 잘 알죠. 저도 이 카페 회원이기도 하고요. 독서 코칭, CEO 코칭, 투자 심리 코칭, 브랜드 전략 코칭, 자기개발 코칭 영역을 아우르는 책추남 나비스쿨의 코코치, 연대 경영학과 졸업, 서울대 경영학 석사, 하버드 케네디 스쿨 공공행정학 석사 MPA를 마쳤다. 하버드 케네디 스쿨 입학사정위원을 역임, 포항공대 창의 IT 융합공학과 창의 인재 선발 입학사정 프로세스를 개발, 세계 최대의 사회적 기업 굿윌 인더스트리스의 전략 컨설턴트와 세계적인 브랜드 구루 데이비드 아커 교수의 글로벌 파트너사 브랜드 앤 컴퍼니 총괄 부사장을 역임하였다. 네, 그럼 이렇게 좋은 책이 얼마나 좋은지 제가 목차부터 좀 소개를 해드리고 가장 마음에 와닿던 부분을 낭독해 볼게요. 파트 1, 부를 원한다면 유대인처럼. 파트 2, 유대인의 영성교육. 파트 3, 유대인의 부자 마인드. 파트 4, 유대인 부자 수업.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요. 제가 앞서 이야기를 했을 때, 소개할 때, 제가 이 유대인 엄마의 부자 수업은 나중에 아이들을 양육할 때, 결혼하고 나서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을 했지만은요, 이걸 읽어보시면 일단 미혼, 기혼 상관없이 여러 가지 이제 좋은 이야기들이 많아요. 유대인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에 결혼의 유무 상관없이 정말 많은 내용을 알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저에게도 그 누군가에게도 이 책을 읽으면 도움이 많이 되고, 또 결혼을 하고 난 후에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내가 이 책을 통해서 알았으니 내가 양육을 할 때 이렇게 활용하면 좋겠다라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 크겠죠. 네, 그럼 저는 유대인의 그 부자 수업 파트 4 요거를 한번 낭독해 볼게요. 페이지는 187페이지부터 시작합니다. 187페이지. 그들에게 자유는 생명처럼 소중하다. 유대인에게 자유는 주인의 권리이다. 절대로 빼앗겨서는 안 된다. 아니면 다시 비참한 노예 생활로 돌아가야 한다. 당신은 돈의 주인인가, 돈의 노예인가?
도전하며 벌라. 살아있는 것. 그것은 숨쉬는 것이 아니다. 활동하는 것이다. 루소. 돈을 번다, 지킨다, 불린다. 바빌론 부자들의 돈 관리 3단계다.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였던 바빌론의 부자들은 서민들에게 부의 지혜를 가르쳤다. 시간이 지날수록 부자는 점점 더 많아지고 바빌론은 점점 더 부유해졌다. 고대부터 현재까지 부자 되기 1단계는 변함없다. 돈 벌기다. 돈을 많이 벌수록 빨리 부자가 된다. 어린아이도 아는 단순하고 명료한 사실이다. 문제는 어떻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가이다. 좋은 수입보다 더 좋은 약은 없다. 탈무드. 세상은 행동하는 자의 것이라는 말처럼 돈은 행동하는 자의 것이다. 세상을 바꿀 멋진 아이디어가 있더라도 실행하지 않으면 망상에 불과하고 큰 돈을 벌 수 있는 확실한 기회가 있더라도 당장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행동이 곧 최고의 지혜이자 유대인이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민족이 된 결정적 이유다. 그들은 행동의 비밀을 안다. 그래서 정체성마저도 행함에서 찾는다. 유대인은 오직 행함으로 유대인답게 된다. 마빈 토케이어. 유대경전 탈무드는 현명한 사고법에 관한 책이 아니다. 오히려 신의 뜻을 따르는 법을 알려주는 행동 지침서에 가깝다. 유대인에게 행동은 신을 향한 사랑과 믿음을 보여주는 길이며 신에게 축복받는 방법인 것이다. 행동이 항상 행복을 가져오는 건 아니다. 그러나 행동 없이는 행복도 없다. 벤자민 디스렐리. 유대인은 눈과 마음은 하늘을 향해 있고 발은 땅을 밟고 빠르게 움직이는 민족이다. 그들의 깊이 있는 지혜와 천재성은 오랫동안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아왔다. 반면에 그들의 행동력은 상대적으로 그늘에 가려져 있었다. 하지만 세계적 부와 성공을 이룬 결정타는 바로 유대인의 과감한 행동과 도전이었다. 앞장에서는 탁월한 부와 성공의 비결로 유대인의 남다른 생각에 대해 다루었다. 하지만 아무리 창조적인 생각이라도 행동으로 옮기는 데 실패했다면 유대인이 이룬 눈부신 결과는 보일 수 없었을 것이다. 즉 생각과 행동이 지금 즉시 하나가 되어야 한다. 바라던 것이 나타나게 하는 것은 생각이다. 그러나 그것을 획득하게 하는 것은 행동이다. 분명한 것은 당신이 취할 행동이 어떤 것이든 지금 당장 해야 한다는 것이다. 원하는 바를 상상하며 그저 가만히 결과를 기다리기만 한다면 결코 그것을 얻지 못한다. 돈을 벌고 싶다면 지금 바로 행동하라. 이것이 유대인의 돈 버는 지혜다. 유대인 부부가 만든 세계적인 고급 아이스크림 하겐다즈가 세상에 나오게 된 이야기를 살펴보자. 유단히도 더운 어느 날 캔들은 친구들과 함께 한 가게에 들어갔다. 가게 안에는 아이스크림을 사려는 사람들로 북적댔다. 이미 아이스크림을 주문해서 먹고 있는 아이들도 있었다. 그 아이들의 옷은 낡고 허름했다. 캔들은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오는 부유해 보이는 부부에게 시선을 돌렸다. 부부는 아이스크림 2개를 주문했다. 그러다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는 가난한 아이들을 발견한 후 부인의 표정이 순식간에 변했다. 그녀는 경멸하는 눈빛으로 아이들을 쳐다보더니 도망치듯 나가버렸다. 가게 안에 있던 사람들은 부인의 노골적인 행동에 화를 냈다. 아니 돈만 많으면 다야? 가난한 아이들은 아이스크림도 못 먹어? 그럼 부자들만을 위한 아이스크림을 자기가 만들라지? 그 순간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캔들의 뇌리를 스쳤다. 고급 아이스크림의 대명사인 하겐다즈가 상상의 세계에서 창조되는 순간이었다. 당시 그 부자는 가난한 아이와 같은 아이스크림 먹기를 거부했지. 정말 화가 나는 행동이었어. 하지만 사람들은 그녀의 비열함에만 주목했을 뿐 그 속에 있는 부를 창출할 기회는 보지 못했어. 세계 인구의 0.2%에 불과한 유대인들이 전 세계의 금융, 비즈니스, 경제를 움직이는 비결은 그들의 행동력에 있다. 상상의 세계에 머물러 있는 생각은 결코 세상을 바꿀 수 없다. 세상은 능동적으로 도전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자에게 대가를 지불한다. 도전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돈 버는 지혜를 가진 사람이다. 무의식에 새기는 지혜. 유대인은 일단 시작하고 몸으로 부딪히며 지혜를 쌓아간다. 그들은 온몸으로 깨닫는 체험적 지혜에 최고의 가치를 둔다.
몸으로 배우는 교훈은 보이지 않는 마음에 새겨진다. 지혜가 무의식의 차원이 되었을 때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워런 버핏의 아버지는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돈 버는 경험을 하도록 교육했다. 버핏은 할아버지 가게에서 껌이나 콜라를 싸게 사서 사람들에게 팔기도 하고 신문 배달을 하면서 돈을 벌었다. 그리고 어린 나이에 직접 주식 투자를 시작하며 경험을 통해 지혜를 쌓아갔다. 나는 11살에 처음 주식 투자를 시작했다. 그때까지는 인생을 낭비하고 있었던 셈이다. 유대인보다 더 유대인처럼 부자 교육을 시킨 아버지 하워드 버핏은 아들에게 $20가 든 통장을 건넨다. 6살이 된 아들을 위한 생일 축하 선물이다. 5년 뒤 11살이 된 버핏은 아버지가 준 종잣돈으로 주식 세계에 첫 발을 내딛는다. 세계 최고의 투자가가 탄생하는 순간이다. 가르치고자 배우는 사람은 배움과 가르침의 방법을 얻는다. 그러나 행동하고자 배우는 사람은 배움과 가르침, 관찰과 행동, 방법 모두 얻는다. 탈무드. 버핏은 수많은 도전과 실패를 반복하며 투자가로서의 감각을 키웠다. 현장에서 몸으로 익힌 지혜는 무의식에 새겨진다. 그는 그렇게 자신만의 투자 철학과 원칙을 세워갔다. 어렸을 때부터 쌓은 경험들은 그가 성공적인 투자가이자 사업가가 될 수 있었던 토대가 되었다. 80년 전인 1941년 11살 어린 아들이 주식 투자에 도전하도록 동기부여를 하고 환경을 만들어준 아버지의 지혜에 감탄할 뿐이다. 행동이란 무엇인가? 빈자와 부자의 결정적 차이는 행동력에 있다. 유대인은 일단 행동하고 몸으로 부딪히며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경험주의자들이다. 한 나라의 수상 역시 경험의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전한다. 이스라엘의 초대 수상 벤구리온은 모든 전문가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전문가이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전문가는 없다. 미래에 대한 전문가가 되려면 단순한 비전이 반드시 실제 경험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유대인에게 행동은 단순히 몸을 움직여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늘 그렇듯 그들에게는 사전적 의미 너머에 더 큰 의미가 있다. 랍비 닐턴 본더는 그 답을 유대 전통의 지혜에서 찾는다. 다음은 유대경전 토라에 나오는 행동에 관한 이야기다. 오랜 세월 유대민족은 이집트에서 노예의 신분으로 살았다. 어느 날 신이 약속한 땅으로 가기 위해 그들은 이집트를 탈출한다. 이집트 왕 파라오의 계속되는 방해 작전을 뚫고 겨우 빠져나왔다. 그런데 조금 가다 보니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게 아닌가? 뒤에는 이집트 군사들이 쫓아오는 긴박한 상황이다. 그때 그들은 고백한다.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행하고 들으리다. 들음이 먼저일까 행함이 먼저일까? 상식을 깨고 행함이 먼저였다. 랍비 닐턴 본더는 유대 전생을 재미있게 풀어낸다. 헤엄을 못 치던 나손이라는 이름의 남자가 먼저 뛰어내렸고 바다는 곧 갈라졌다. 바다를 갈라지게 한 것은 그의 행동이었다. 참고로 탈무드에는 초자연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온다. 교훈을 강력하게 전해주기 위해서다. 전문가들은 탈무드를 읽을 때 사건의 사실 여부에 머무르면 안 된다고 조언한다. 이야기를 읽은 후 스스로의 느낌과 깨달음이 중요하다. 홍해 앞에 멈춰섰던 유대민족은 숨겨진 차원을 생생하게 눈으로 보았다. 그리고 신이 약속한 땅을 향해 갈라진 바다를 건넜다. 나손의 목숨 건 행동 덕분이었다. 이처럼 유대인들에게 행동은 보이지 않는 신을 경험하는 길이고 보이지 않는 세계와 닿는 통로이다. 행동으로 닿을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세계는 모든 것이 가능한 곳이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부터 꼬마 워런 버핏이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된 기적까지 무한한 가능성이 모두에게 열려있는 곳이다. 지혜보다 행동이 넘치는 사람에게 지혜는 지속된다. 그러나 행동보다 지혜가 넘치는 사람에게 지혜는 지속되지 않는다. 탈무드. 유대인은 보이지 않는 것을 사랑하는 민족이다. 그들에게 삶이란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성장 과정이다. 그들에게 사명이란 보이지 않는 신이 만든 세상을 더 좋게 만드는 일이다. 그들에게 보이지 않는 세계는 무한한 가능성의 차원이다. 무한한 가능성의 차원은 그들에게 추상적이고 공상적인 개념이 아니다. 믿음으로 볼 수 있고
행동으로 닿을 수 있는 세계이다.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세상이다. 행동의 빛은 보이지 않는 세상을 훨씬 더 멀리까지 비춘다. 롤프 도벨리.